자, 요 문제 오답률 2위인데 10월 학평이 오답률 2위인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1위가 39번 문제였죠. 39번 문제는 풀고 틀렸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안 풀고 틀렸어요. 그냥 푼 게 아니라 그냥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오답률을 안 봤는데 오답률 자체에서는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한 문제가 유달리 높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달리 높은 오답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오답률 확인을 이 문제는 안 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로 바꾸면 너무 쉬워요. 근데 수학 문제가 아니라 국어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풀려니까 어려운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풀기 조금 까다롭고 이렇게 길고 뭐야 이거 이렇게 길고 그리고 비스무리한 애들이 등장을 하는 애들은 서로 어찌됐건 간에 제가 항상 보기 문제 풀 때 강조하는 게 보기 문제를 풀 때는 보기가 뭔 말인지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보기에 해당하는 게 지문에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찾아낸 다음에 그 둘을 대응시켜주면서 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길게 주니까 양심에 찔렸는지 일단 여기는 줬어요. 보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줬어요. 네가 읽을 곳은 바로 여기야 라고 말은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C, D, C, D 이건데 얘네를 옮겨 볼게요. 잘 풀 수 있게. C는 뭐죠? 실제 대상의 가로 길이입니다. D는 뭐죠? 실제 대상의 세로 길이입니다. 앞으로 C를 가로, D를 세로라고 할게요. 그리고 소문자 C는 뭐죠? V에서 V 이거 어퍼스트로피라 그러나요? 얘 몰라요. 저는 얘 모릅니다. 얘가 어떤 명칭인지. 얘에서 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럼 두 점의 거리라고 합시다. 소문자 D는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라고 합시다가 아니죠?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라고 할게요. 얘는 그냥 D라고 합시다.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이제 얘를 옮겨 볼게요. 가로대 좀 잘 써야겠다. 개판으로 쓰니까. 가로대 세로는 두 점의 거리대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세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해주는 거죠. 가로 곱하기 화가와 요건 여러분들 다 알죠? 화면 사이의 거리는 세로 곱하기 두 점의 거리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V랑 V 얘 뭐시기 얘는 얘랑 얘에 따라서 90이라는 것까지는 전부 다 알았을 거예요. 얘는 주어졌네요. 이제 더 단서는 없는데 선지에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면서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요게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제 1번 요게 120이라면은 가로와 세로 중에서 누가 더 길어야 되나요? 세로가 길어야 되죠. 2번 이거 맞는 거 찾는 문제죠.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그럼 가로랑 세로가 똑같네요. 그럼 이건 당연히 90이 돼야겠죠? 2번 맞는 말이네요. 정사각형인 타일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면 화면의 중앙에 가까이 그려져 있는 타일일수록 V와 V 머시기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겠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2번에서 답이 나와가지고 그냥 말았습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다른 애들을 가지고 근거를 잡기에는 요게 너무나 매력적인 애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봤다면 얘 그냥 넘어갈게요. 얘를 보고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50이라면 얘는 몇이에요? 당연히 180이 아니죠. 얘는 당연히 몇이어야 돼요? 45여야죠. 45여야지. 나처럼 방금 전에 180 뭐시기 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만약에 4번을 체크했다면 이거는 그냥 실제로 계산을 해서 푼 게 아니라 그냥 찍었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5번.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긴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세로의 길이가 가로보다 길다면 일단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는 90보다 낮아야죠. 그쵸? 세로가 가로보다 길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죠. 90보다 커야죠. 봐봐, 이렇게 써도 계속 헷갈리는데 오죽하겠어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아이씨 이거 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눈으로 보면서 아이씨 이거 뭐야 하는데 당연히 답은 안 나오겠죠. 이 V 머시기는 90보다 커야 되니까 90이 아니라 90보다 크면은 화면 밖에 위치하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이거 맞는 말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틀린 말인데? 세로의 길이가 다시 봅시다.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긴 직사각형의 타일을 보고 이거 아니지 그쵸. 이거 V랑 V 사이의 거리는 얘네 둘의 거리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90으로 화가와 화면 사이의 거리가 90보다 더 크죠. 얘는 근데 V랑 V 멀시기를 정하는 애는 아니죠. 그쵸. 봐봐, 이거 이렇게 풀라고 하면서도 계속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확실히 풀 수 있는 경우 아니면은 실제로 풀면서 확실하게 근거를 잡아가지고 시간을 오래 투자하지 않고 풀고 넘어가게 된다면 확실히 변별력에 도움이 됩니다. 요번 학평 같은 경우에는 이 10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 1등급 컷이 90점이 안 돼요. 실제로는 조금 더 높아지긴 하겠는데 많아봤자 90에서 91일 거란 말이에요. 혹은 88, 89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3점 문제 하나가 얼마나 소중해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최근 모의고사 중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비문학도 있었고요. 그리고 변동, 수량 변동. 얘가 이렇게 변동하면 얘가 낮아질 것이다. 얘가 낮은 애를 가지고 명칭을 요렇게 정한다. 얘가 높은 경우에는 명칭을 또 저렇게 정한다. 이런 식으로 변동에 관해서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최근에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평가원이 좋아해가지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요거는 학평인데 평가원이 매번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하나씩 넣어 놓으니까 이 학평도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넣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어렵다고 접지 말고 요런 문제 막혔으면 스스로 완벽하게 풀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